예, 이어서 섹터 테마 종목 매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차전지부터 볼게요. 그리고 제가 거의 원테크를 찍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 느리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한 1.5배 정도에서 들으셔도 들을만 하더라고요. 자, 2차전지는 미국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지금 개인 중장투, 개인 수급이 상당히 좀 많이 붙었습니다. 아직 제가 과도까지 표현을 안 할게요. 제가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 쇼커버링, 숏스퀴즈 나오면서 거기에 더 슈팅이 만들어지는 수급 변동성이 좀 과한 그런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팔 때는 아니에요. 에코프로 시나리오도 말씀드리고 이제 포스코도 말씀드리고 딴 것도 말씀드리겠지만 테슬라 픽업 트럭에 대한 제가 살짝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우리 머스크 형이 좀 안 좋게 실드를 많이 치는 쪽으로 세석이 되면서 사이버 트럭은 얼마나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고요. 뭐 어쨌든 지금 2차전지 관련 자체는 수급 쪽으로 해석을 한 게 맞습니다. 이제 수급이 상당히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중점을 둬 볼게요. 먼저 지금 에코프로를 말씀드렸는데 그림을 꺼놨죠. 에코프로가 지금 가장 기준입니다. 예전에 지표예요. 지금 에코프로가 올랐을 때 좀 빠지는 동안 딴 걸로 선순환 돌 수 있다. 시장 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2차전지 내에서도 선순환 도는 거 보이시죠? 못 올랐던 거 올라가고 지금 여전히 공매도가 가장 큰 종목이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홀딩스, LNF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걔들이 공매도 많고 대자전거 많이 센 애들이 더 급하게 슈팅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공매도라는 게 원래 못 가는 애들 눌러서 빠지는 거 수익 보는 애들인데 이 추세가 이렇게 강한 애들. 근데 저는 이해하겠어요. 기관들 봤을 때 너무 높고 급등했고 개인들 붙었는데 어떻게 개인들이 이기겠어? 이런 쪽으로 들어온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물론 외국인들 쇼커버는 어쩔 수 없습니다. 걔들은 그냥 실물도 가지고 있어요. 현물도 사고 공매도도 치면서 이제 서로 포지션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 기관들이나 어떤 운용사 작은 사모펀드 같은 데서는 지금 많이 박살났어요. 제가 사실 올해 4월달도 많이 들었는데 근래 개인 팬덤이나 수급도 많이 붙었지만 공매도 추다 또 많이 나가 떨어집니다. 정말 냉정한 모니 게임이라 보시면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아직 파실 필요 없어요. 파실 필요 없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약간 말씀드려 볼게요.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제가 요번에 이제 신고가 나기 전에 신용 비율이나 좀 과도한 분들, 과도한 분들 줄이라 말씀을 한번 드렸고 50만 전 48만 원 절반 정도 팔아드렸어요. 그리고 10% 정도 더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강하면 쉽게 팔면 안 되죠. 이제 아시겠지 않습니까? 남은 절반으로도 홀딩 하셔야 되는데 좀 차이는 뭐냐면 에코프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올해 초에 에코프로를 계속 잘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중간에 팔아드린 포인트 보셨죠? 흔들릴 때 이때 조금씩 10%씩 팔아드렸잖아요. 꼭지에 또 10% 팔아드렸고 슈팅이 나온 후에 팔아드린 거예요. 물론 신용도 물론 받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흐름은 괜찮은데 그때는 물론 개인이었죠.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처음부터 이게 이 각도가 확 치켜 올라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 비중을 줄여드렸던 거예요. 외국인 기관들 다 팝니다. 며칠 내내 계속 팔아요. 개인만 사요. 자, 그리고 제가 이쪽 개인 팬덤 관련해서 한번 컨텐츠를 찍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정도가 조금 과하긴 해요. 자, 그러면 큰 추세에 있는 것들 쉽게 팔면 안 되기 때문에 단기 슈팅이 다음 주 초에 한번 더 나오면 단기로 꼭지 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가 55만 원인데 지난주에는 외국계에서 한 60만 원까지 목표가 나온 데가 있어요. 한 10%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다음 주에 한번 더 올라가면 단기 매물이 나옵니다. 이제 그럴 때는 단기 매물 정도는 줄여주시는 게 좋죠. 밑에 살 수 있으니까.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에코프로도 5월달, 4월달 조정 받을 때 80만 원 찍고 50만 원까지 30% 빠졌어요. 위에서 40% 정도 떨어진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계속 가다가 또 언제 다시 50만 원대 올 수도 있습니다. 40몇만 원 올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단기로 올라가거나 개인 수급이 과할 때는 단기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좋은 거 2차전지 내에서도 지금 돌아가죠. 못 올랐던 LG엔솔 코스피에서 SK이노베이션 말씀드렸습니다. 저점에서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동안 덜 올랐던 나노신소재지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4만 원 초반에 사가지고 있고 코스모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모홀딩스는 코스피이긴 하고 같은 양극재지만 물론 제일 비쌉니다. 근데 제가 본 MSCI 외국인 수급에 대한 흐름, 추세에 대한 흐름은 여전히 괜찮고
얘들도 신용이 좀 들어오긴 해요. 오히려 들어올랐던 선순환을 기다리는 개인들 수급이죠. 여전히 개인 수급은 제가 경계를 하지만 동학이익이 제가 컨텐츠 찍겠지만 동학이익의 파워가 상당히 좋아요. 개인 파워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도 시장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코스모홀딩스는 코스모 신소재랑 코스모 화학은 여기에서 20만원 얹혀지고 계속 말했던 21만원 위에서 22만원 계속 짜잘짜잘하게 단계가 있어요. 넘어가야지만 23만원 4만원대 진입이 됩니다. 한번 수급 슈팅이나 외국인 매수를 기다리고 있다. 코스모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도 사신 분들 계시죠. 가치수로 페어링된 보지만 6만 1천원 6만 2천원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보고 여전히 제 목표는 7만원 7만 5천 사이에요. 뭐 일단 가지고 계실 수익 난 상태니까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순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뭐 나노 신소저도 뭐 자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매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여전히 선순환 기다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측면, 수급 괜찮은 측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개인들의 수급 팬덤 지금 사실 조금 과하긴 해요. 저도 종토방 같은데 보고 단체로 하는 그런 쪽에도 보고 있는데 개인들이 신이 났죠. 완전 신이 났습니다. 박순혁 이사님에 대한 어떤 인연 이 스토리도 한번 제가 따로 풀게요. 이것도 좀 재밌는데 주말에 시간 되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이 물 올라가는 건 좋지만 올라가니까 마냥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사이 경기할 것도 하고 이쪽에는 3년 그냥 가져가는 측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기로 시장 따라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4월 5월달에 팔아서 밑에 산 것처럼 그런 타임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인 수급에 대한 급등이나 팬덤 요것도 조금은 경계한 보셔야 돼요. 단기 측면에서는. 자, 그리고 지금 미국과 한국의 전기차 수요가 둔화된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보조금 지급이 예전처럼 팡팡 안 나갑니다. 조금 쌓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팔리는 거 얼마 전에 테슬라가 들어와서 뭐 이야기 많다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우리나라 2차전지는 역시 미국 시장이 가장 중심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2차전지 LFP 들어가는 중국 배터리이기 때문에 의미 없고, 미국 시장 내에서 지금 소비가 좀 떨어지고 실제로 차가 덜 팔린다는 얘기가 사실 나오는 걸 보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다음 문제예요. 다음에 이제 경기나 소비 고용 관련해서 그때 고민할 문제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당장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어차피 양극재 판가 때문에 요번에 빠졌던 것도 있고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덜 나왔지만 수급 파워로 지금 이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시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냥 보세요. 에코프로 관련해서 제가 전략을 찍긴 했는데 지금 단기 슈팅이 좀 나오고 한번 조금은 수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8월 11일 날 MSCI가 에코프로 편입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어제 오른 것도 있어요. 에코프로는. 그래서 에코프로는 여전히 8월 11일 날 전까지는 나쁘지 않고 오히려 11일 날 나오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5월 달도 그랬었어요. 딴 종목들이. JYP도 편입이 될 것 같은데 14만원, 12만원 박스 매매하시면 됩니다. 14만원 신고가 돌파하게 되면 그럼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실적에 대한 것도 들어보니까 지금 예상은 나쁘지 않아요. 하나오션도 MSCI 편입하지만 기관들이 사고 파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수급입니다. 짧기 때문에. 그래서 뭐 뒤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고, 금양은 그냥 미친 수급이에요. 이거는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기분이 좀 나빠요. 이제는. 자, 두 번째 반도체. 반도체도 저희가 반도체 보강 측면에서 레이크도 가지고 있습니다. AI 성장 스토리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 잘 가고 나스닥 100에서 리밸런싱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틀 정도 빠졌습니다. 바로 빠질까지는 않아요. 제가 리밸런싱 하고도 나스닥 빅테크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하지만 AI 성장 스토리가 이번에 애플 GPT를 출시했습니다. 이런 건 좋은 거죠. 성장 스토리 키워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반도체에서 소프트웨어, 이제 프로그래밍 어플리케이션으로, 그 다음에 네트워크나 클라우드로 약간씩 이동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있죠, AWS, 그다음 애플도 같이 좀 보면서 AI를 같이 체크해야 되고요. 우리는 반도체다 보니까 사실은 마이크론, 엔비디아,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렸던 대만 TSMC를 같이 봐야 돼요. 그 TSMC 보시면 지금 박스권에서 좀 밀렸잖아요. 물론 박스 내에 유지는 합니다만은, 그런 흐름 봤을 때 어제 삼성전자 외국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전자가 아직 이제 박스는 살아있어요. 그때 제가 박스 살아있을 때하고 또 반등 준 적이 있잖아요. 요번에 박스 살아있고 개인들이 좀 삽니다. 개인 수급이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박스 유지된다 보시면 되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가 조금 레포트도 나오고 지금 이제 우리가 뭐 하이 그 뭐죠?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HMB인가? 그쪽 관련해서 고퀄에 대한 반도체 수주를 많이 받고 성장할 수 있는 D램에 대한 스토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에서 보는 열심히 박스 내고 그때 다른 종목은 따로 보시면 됩니다. 매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약해진 게 사실 맞아요. TSMC 때문도 있고 엔비디아 등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의 반도체 매도가 지속될 거냐?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이게 다시 2차전지 매수로 들어오느냐도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어제는 좀 그런 모습 보였지만 계속 진전을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삼전이나 이쪽은 계속 볼 수 있는 게 코스피로 연계돼서 그래요. 하지만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전망이나 달러에 대한 거나 이쪽은 저희가 나쁘지 않게 보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자, 바이오는 제가 미국 달러 그 다음에 이제 금리 관련해서 새로운 성장 섹터에 출연을 준비하면서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지를 게 아니라 전번에 방송 찍은 거 보시면 되고요. 대형주와 이제 컨텐츠 있는 중소형주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지금 등락이 너무 팡팡팡하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 있지 않거나 알고 보고 들어가면 조금 불리한 것도 있긴 해요. 제 특성상 좀 불리한 것도 있는데 큰 주수에는 분명히 시그널을 줍니다. 시그널 잡으셨으니까 지금은 공부하는 차원에 시장들 보면 된다는 거고 개인이 지금 파워 커지는 가운데서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한 우리 한국 증시의 파괴력은 좀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바이오 특성이 이번에도 나올 거라 저는 봅니다. 제로금리는 아니지만 어닝도 나쁘지 않고 사실 이게 루닛도 그때 마찬가지였어요. 루닛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어제 다 팔라 말씀드렸어요. 어제 제가 트위터에 말씀드렸는데 20만원 텐베거 돌파 전에서 물량을 다 소화하는 겁니다. 그래도 들어가겠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올라가면 또 더 잡는 사람도 있잖아요. 개인들. 큰 물량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루닛이 한번 이 바이오 AI 붙었던 바이오로 만들었던 추세였고 요번에 말했던 그 동원나나텍 같은 그런 종목들도 거의 수익 나면 또 돌아와서 또 바이오 또 삽니다. 바이오 시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보니까 관심을 계속 가질 거고요. 자, 제가 조선도 기계도 좋은데 왜 안 사냐 묻는 분도 계셨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약해요. 추세는 좋습니다. 하나 확실한 거는 아셔야 될 게 지수에 영향 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총 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조금만 올라도 지수는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측면에서 시장 파워는 약한 겁니다. 왜? 돈이 안 몰리거든요. 돈이 안 몰려. 그래서 저는 시총도 크고 큰 수급들하는 두 개를 같이 봅니다. 조선이나 기계도 추세는 좋고 상방도 다 좋은데 제가 보는 어떤 머니 파워에서 밀려요. 아직 약한 거죠. 그래서 안 사는 거고 요즘 보시면 또 반등을 주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보시면 그렇고 방산도 떨어지는데 방산은 제가 보는 테마 있잖아요. 우리 제거는 보고 있는 건데 이런 스토리랑 수급 봤을 때 기관들이 붙는 것들이 있죠. 기관들이 추천하는 것들은 제가 방산도 작년 11월 달에 팔고 잘 안 보고 있었잖아요. 그때 한참 빠졌습니다. 기관들이 그렇게 좋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다 팔았어요. 기관들은 펀드를 하는 투신이든 파생만에는 금투든 단타를 많이 쳐요. 제 기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신뢰도 높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시장 측면에 참고만 하고 그냥 안 산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종목 매매는 이번 주 했는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포스코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절반만 남았는 거 잘해서 한번 해보자. 밑에 좀 비중 과한 거 좀 줄여드렸고 48만원대 절반 정도 줄여드렸고 아직 아까 말씀드렸던 각도 보면서 단기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예요. DX도 지금 코스피 이전하는 얘기 나오기 때문에 아마 더 붙었을 겁니다. 더 각도가 더 올라갔어요. 단기로 다음 주에는 한번 단기 고점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포스코 엠텍은 그때 45,000원 이제 다 팔았어요. 수익보다 다 팔았고 WCP 처음에 잘 안 갔죠. 제가 또 보면은 이게 변동성 있고 2차전지 확산을 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종목인데 7만원, 72,000원 사이 갖고 있다가 좀 밀렸습니다. 지난주에 그죠. 밀렸다가 이번 주에 제대로 선순환 나오면서 반등을 줬고 제가 77,000원, 77,500원 거의 곡제 다 팔아드렸어요. 단기로 신고가 난다고 보고 지르는 분도 있겠지만 물량을 보면 장중에 어느 정도 보여요. 물론 확률이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끝난 건 아니고 또 6만원, 9,000원, 뭐 7만원 사이에서 떨어지면 사도 되는 거고 선순환 2차전지 보면서 사도 되는 종목입니다. 자, 이구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구산업은 예전에 사서 물린 분도 계셨고 밑에 사 수익 난 분도 계셨는데 중국이 좀 약했다. 반등이 약했다. 바닥은 유지되지만 개별 테마다 보니까 제가 5,500원 돌파 안 되다 보니까 5,400원을 다 팔아드렸습니다. 5,000원 선 끊어놓으시고 이거 지지되면 괜찮은데
또 올라갈 수 있는데 떠지면 비중을 또 줄여야 되는 그런 기본으로 보시면 돼요. 예, 종목 이 정도로 참 레이커 머티리얼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 갖고 있으니까 한번 요거는 다른 이제 우리 HPSP라든지 그다음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거 말고 레이커는 제가 좀 비중을 들인 데 있기 때문에 박스 지금 22,500원 끊었잖아요. 전고점, 요번 고점 돌파돼야 되는데 추천 나쁘지 않고 19,000원대 지지되면 박스 내에 있습니다. 박스 내에 있고 큰 흐름 괜찮고 다른 거 올랐을 때 못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선수랑 노린 겁니다. 빠져있는 오히려 가격 메리트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지되면 한 번 더 반등 주고 흐름 나쁘지 않을 거라 저는 봐요. 야, 이 정도로 이번 주도 마치겠습니다. 여전히 같이 공부해 주시고 같이 잘 봐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쉬셔야지 다음에 또 투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